여러분 혹시 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찌릿찌릿하거나 먹먹한 느낌, 때로는 화끈거리고 시린 감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리 저림은 단순한 피로감의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적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약 4명 중 1명이 정기적으로 다리 저림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절반 이상이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쌤 채널을 운영하는 건강 전문 크리에이터입니다. 생각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리 저림을 그저 일상적인 불편함으로 여겼습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일하다 보면 종종 다리가 저렸는데 그저 잠시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다시 일에 복귀했죠.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고 심지어 밤에 잠을 방해할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의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리 저림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과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저림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육 피로와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 오래 서 있거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을 때 발생합니다. 다리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피로가 쌓이거나 한 자세로 오래 있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는 자세를 바꾸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두 번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12와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다리 저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이러한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인해 다리 저림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원인은 바로 척추나 신경 관련 질환입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좌골신경통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다리 저림과 함께 허리 통증이나 특정 자세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지속적이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이런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 저림이 단순한 피로가 아닌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다리 저림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잠시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여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리 저림과 함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신경 손상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밤에 자려고 누우면 다리에 불쾌한 느낌이 들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감각이 들어 잠을 방해할 때입니다. 이는 하지불안증후군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정 자세에서 증상이 심해지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통증이 증가한다면 척추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리에 부종이 함께 나타나거나 다리 혈관이 튀어나온 모습이 보인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다리 저림을 관리하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로 인한 다리 저림에 효과적이지만 만약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집중적으로 스트레칭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벽에 손을 대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를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리 각각 15초씩 하루 3회 이상 실시하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따뜻한 족욕을 활용하세요.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다리 저림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앱솜 소금을 한두 스푼 넣으면 마그네슘 흡수에도 도움이 되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 20분 정도 잠들기 1시간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적절한 영양소 섭취에 신경 써주세요. 특히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12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시금치, 견과류, 통곡물에, 칼슘은 유제품과 두부, 비타민 B12는 고기, 생선, 계란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자세와 휴식을 취하세요. 같은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또한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다리를 꼬지 말고 발이 바닥에 평평하게 닿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실천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로 인한 다리 저림에 효과적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다리 저림과 함께 갑작스러운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각한 신경 손상이나 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 저림과 함께 다리의 감각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는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리 저림이 계속되면서 걷기 힘들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 경우입니다. 이는 척추 질환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다리 저림과 함께 발열, 발적,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감염이나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뇨병 환자이거나 다리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에 다리 저림이 나타난다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 저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주요 질환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 디스크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하는 이 질환은 척추, 뼈 사이의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면서 다리 저림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주로 오래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다리 저림과 함께 허리 통증, 특히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으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척추 주변 인대와 관절이 비대해지고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징적으로 걷다가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쉬어야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좌골신경통입니다. 이는 허리에서 시작해 엉덩이, 다리 뒤쪽을 지나 발까지 이어지는 좌골신경이 자극되거나 압박받아 발생하는 통증을 말합니다. 주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발생하며 엉덩이에서 다리 뒤쪽으로 이어지는 저림과 통증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하지불안증후군입니다. 이 증상은 주로 저녁이나 밤에 다리에 불쾌한 감각이 들면서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다리 위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잠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하지정맥류입니다. 이는 다리의 정맥 판막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혈액이 역류하면서 정맥이 확장되는 질환입니다. 주로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며 다리가 무겁고 저리는 증상과 함께 다리 혈관이 튀어나와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데 주로 발과 다리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림, 화끈거림,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특징이며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다리 저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관리법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압박 스타킹을 활용하세요. 특히 하지정맥류나 혈액순환 문제로 다리 저림이 있는 경우 적절한 압박력을 가진 스타킹을 착용하면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꽉 조이는 것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하지불안증후군이 있는 경우 잠들기 전 다리 스트레칭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목을 돌리는 간단한 동작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신발을 선택하세요.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이나 높은 굽의 신발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에 신경 써 주세요. 과체중은 다리와 척추에 부담을 주어 다리 저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탈수는 근육 경련과 다리 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다리 저림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5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김 씨는 장시간 앉아 일하다 보니 자주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초기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1시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올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을 들였으며 매일 저녁 20분간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허리와 척추를 지지해주는 의자 쿠션을 사용했습니다. 2달 후 김 씨의 다리 저림 증상은 크게 줄었고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세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요리사로 일해온 박 씨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무겁고 저리며 저녁이면 다리 혈관이 돌출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일할 때 1시간마다 잠시 다리를 올리고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누워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 다리 저림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고 추가적인 악화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리 저림은 원인에 따라 적절한 관리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 저림은 단순한 피로의 신호를 넘어 심각한 질환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반복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다리 저림의 원인은 근육 피로, 영양 불균형, 척추 및 신경질환, 혈액순환 문제 등 다양할 수 있으므로 원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스트레칭, 따뜻한 족욕, 영양소 섭취, 올바른 자세와 휴식, 가벼운 유산소 운동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관리와 주의가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다리 저림이라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다리 저림 증상을 경험해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허리 건강을 지키는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각쌤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